드라마틱하게 올라만 준다면 나중에 팔래요. 물량이라는 거 소나기 같은 것이다. 평촌이라는 일기 신도시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바뀌어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악재를 품은 호재가 있고 확실한 호재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의 고민을 영상 상담을 통해서 답변 드리는 영상 상담 시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사연은 보노이님의 사연인데요. 평촌 어바인퍼스트 언제 팔아야 할까요? 네, 이런 질문이 되겠고요.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 33평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2월 잔금 치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평촌 어바인퍼스트 25평을 내년 2월까지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올해 매수했으니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어바인퍼스트의 대출이 3억 정도 있고 1층이라 살면서 파는 게 나을지 2년 후 많이 오를 거란 얘기들이 있어서 가지고 있다 파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이자에 1층이고 전세 주면 좀 더 싸게 파니 또 안양에 물량이 많아서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면 살면서 파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사연을 꼽은 이유는 이쪽 평촌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이쪽에 대한 지금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의 어떤 전략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분의 질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드라마틱하게 게 오르는 게 아니라면 살면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면 드라마틱하게 올라만 준다면 나중에 팔래요 라는 얘기도 되시는 거죠. 그죠? 자, 저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드라마틱하게 오를 수 있으니 나중에 팝시다 입니다. 네, 나중에 팝시다. 자, 지금 우리 보노이님 사연 속에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분 사실은 이제 그 성동구에 좀 좋은 아파트를, 올 초에 잔금을 치르셨어요. 그 아파트가 어딘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지금 이제 사실 저와 상담을 통해서 매수를 하신 분이신데, 그 아파트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활용하려면 아직 기간이 한 3년 남아 있는데, 이거를 갖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면, 특히나 나는 1층이고, 또 전세를 주고 끼고 팔면 안 팔리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량이 많아서. 물량도 많고 1층인데가 전세를 끼고 팔면 잘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싸게 팔아야 될 테니까 차라리 지금 팔까요? 드라마틱하게 오른다면 나중에 팔까요? 이런 질문이고요. 저의 답은 보유인데요. 자, 일단 평촌 어바인퍼스트 어떤 아파트인지 좀 가보죠. 이제 조금 지도니까 화면을 좀 작게 해서 볼게요. 자, 평촌 어바인퍼스트 이런 아파트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게 단지가 너무 커가지고 워낙 화면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다 안 들어와서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아파트예요. 보시면 규모가 상당하죠. 여기가 3,850세대 그리고 2021년에 입주한 초신축 아파트가 되겠고요. 자, 이 규모는 안양에서는 신축 아파트 두 번째 규모입니다. 저쪽에 만안구에 이제 메가트리아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고 동안구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거의 4,000세대 육박하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가 이제 신도시 내에 아주 좋은 입지에 위치한 어떤 그러한 자리에선 조금 벗어나 있기는 해요. 예전부터 아주 그 선호도가 높았던 입지는 아니었지만 점차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지금 어바인퍼스트뿐 아니라 옆에 센터퍼스트도 지금 작년에 가을에 입주를 해서요. 굉장히 탄탄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볼 때요. 그 보노이님께서 고민하시는 이 아파트의 가치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지가 살짝 이 메인권은 아니어도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센터버스까지 나란히 어떤 전체적인 그 규모의 에너지를 발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또 소규모 입주 물량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환경들도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하는 도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평촌이라는 도시는요,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도시고, 비록 이 도시가 일기 신도시기는 하지만 그 갖춰진 인프라가 매우 뛰어나고 특히나 이 교육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보니까 탄탄한 수요층이 아주 확보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는 점이죠. 이 평촌이라는 일기 신도시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네, 바로 연식이 너무 오래됐다, 늙었다 도시가 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그런데 여기 평촌 어바인버스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완전히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죠. 새 아파트고 신축이고 대단지 아파트라서 커뮤니티 또한 우수한 이런 아파트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서는 그 상품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그 공사비 문제,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다 더해 지금 우리 갖고 계신 물건이 몇 평이에요? 20평대잖아요. 사실은 이제 요 평촌 어바인퍼스트 같은 경우에 어떤 좀 아쉬움이 있냐면 교육 환경이 물론 지금도 차량으로 충분히 이동한 거리에 그 학원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자녀가 중고등학생 되고 하면 좀 더 가까이에서 학원가 접근시키고 싶은 수요층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 이동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유치원 아장아장 걷고 유모차 타고 다닐 때부터 해서 학령기 접어들기 전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 이 정도까지가 아주 적절한 수요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수요층에 적합한 평형대를 또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벌써 보시면 시세가 벌써 많이 회복이 됐죠.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2023년 초에 바닥을 찍고서 꾸준하게 올라서 지금은 7억 중반, 초중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노이님께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까 물량이 많다. 물량이 많다는 건 우리가 뭘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전세를 딱 보면 전세가 가격이 지금 힘이 좀 없어요. 그죠? 거래가 바닥에서 많았지만 점차 가면서 거래가 이렇게 많았던 거래. 물론 이제 그 2023년 때가 이제 2년 만기에 도래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세 가격이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냐? 물량이 많으니까, 매물이 많죠. 매물이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매가가 올라주고 있어요. 그럼 이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 가격에 대해서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라는 거요. 물량이라는 거. 이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왔냐면 물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좀 심플하게 말씀드렸던 단어가 있어요. 소나기 같은 것이다. 이게 만약에 뭐 안양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다거나 뭐 동시다발적으로 뭐 몇만 세대가 막 한꺼번에 막 폭탄처럼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이러면 사실은 부담이 더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물량이 국지적으로 좀 들어오는 거는요. 그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 그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그 물량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가 성장한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인프라가 더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성장하는 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잠시 지금 이 상황을 좀 볼까요? 물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안양시의 지금 입주 물량에 대한 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2024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런데 여기만 물량이 많았었다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2021년도에도 물량이 많았고요. 2023년에도 물량이 많았다 보니까 이 과물량 구간을 계속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구간 속에 있습니다. 그냥 거래가 물량이 없었다가 물량이 딱 들어왔던 시점에는 리스크가 충격이 이렇게 크지 않을 텐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어바인퍼스트는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25년이 되면 이제 적정 수요 정도만 물량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엔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요 직 구간만 살짝 지나고 나면 굉장히 안정 단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물량은 그렇게 걱정할 물량이 아니다. 그리고 걱정하시기에는 지금 아파트의 시세 흐름이 너무 좋아요. 이 매매 가격만 보시더라도 바닥에서 지금 꾸준하게 상회하면서 이렇게 물량이 많은데도 가격이 올라줄 수 있다라는 거는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높다는 것이고, 만약에 물량을 소화하는 시점부터는 더 안정적으로 올라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얘기만 들어보시면 이걸로만으로도 충분히 보유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죠? 물량은 있지만 소화시킬 수 있게 되고, 입지적으로 좋은, 그리고 대규모 단지, 안양시에서 최대 규모 단지를 자랑하는 대규모 단지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양의 학군이 비교적 굉장히 괜찮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두루두루 만족할 수 있으면서 수요층이 많이 들어오는 20평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2년 보유하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또 더해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교통의 호재죠.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땡땡땡땡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뭡니까? 네, 이게 인동선이에요. 인동선. 동인성이라고 하죠. 동탄입니다. 동탄, 인덕원, 북선전철입니다. 동탄에서 인덕원까지,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연결해주는 노선인데요. 이게 이제 그 남부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두루두루 안양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수원으로 해서 동탄까지 이어주는 노선이 되겠어요. 이 공사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빨리 착공을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거의 공사가 바로 임박한 상황이고요. 일부 구간에 공사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 다른 곳들이 좀 더 속도가 안 됐었는데 이제 공사가 시작됐고, 이거는 확정된 호재예요. 제가 호재에서도 악재를 품은 호재가 있고 확실한 호재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악재가 될 거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 말고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개통은 좀 29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확정된 호재를 품고 있는 아파트고, 자, 역세권이 아니었던 아파트여서 이 규모에 비해서 좀 교통 여건이 아쉬웠다면 이제는 인동선까지 안고 가는 동인선 북선전철까지 여기 생기게 되는, 교통이 없던 곳에 교통이 생긴다는 거 훨씬 더 효과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타고 가서 인덕원에서 또 GTX로 환승할 수도 있고 월판선으로 환승할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 교통이 개통될 때까지 보유는 하실 수 없지만 그게 확정돼서 앞에 뚝딱뚝딱 공사하고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아까 눈앞에 그 호재가 확실하게 가시권에 확실히 들어오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요소를 두루두루 안고 있는데 호재까지 또 확실한 호재까지 품고 있으니 이만한 아파트가 또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끝까지 보유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비과세 받으셔야죠. 그래서 좋은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활용하실 수 있을 때 비과세 받으시고 하시면 되겠고, 사실 고민하셨던 질문의 핵심은 이 아파트를 지금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거 아니라면 지금 정리하는 게 속편할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이신데, 제가 볼 때는 전세를 끼고 팔더라도 1층이더라도 지금보다 2년 뒤에 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 시점에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까지 부각되면서 인동선의 호재까지 품게 되는 그 아파트가 2년 뒤에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예요? 보유합시다. 비과세 기간까지는 보유. 그래서 그 뒤에 이 아파트 처분하시고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같이 처분해서 다른 것으로 갈아탈지, 아니면은 좀 성동구 물건을 좀 더 보유하면서 이렇게 옮겨가실지, 이거는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평촌 지역에 대한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방향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노이님의 고민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